마당 뒤쪽으로 밀려난 누군가가 병사 앞으로 다가앉은 앞자리에 허준들에게 차례가 틀렸다고 대하진 욕을 퍼붓는 것이 들렸다. 그러나 이미 앞자리를 차지하고 앉은 허준들은 뒷자리에 불평 따위쯤엔 뒤돌아보지 않았고 오히려 자칭 제자를 일컫는 마당새들이 불평하는 뒤쪽으로 향해 손가락질을 섞어 눈을 부라렸다. 5사람의 병자와 가족들이 방 안에 한 줄로 늘어 있기까지 촛불과 손수건들과 붓과 벼루가 담긴 나무판을 든 제자들을 거느린 채 유일태는 한마디 입도 열지 않고 서 있었다. 허준의 눈에 유일태의 그 모습은 마치 필요 없이는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고 반발짝도 움직이지 않으려는 고집스러운 인간의 일면을 느끼게 했다. 문득 제자들의 고개가 또 한 번 숙여지더니 중병자들이 있는 윗방 쪽에서 20을 넘었을까 새파랗게 젊은 청년이 건너와서 유일태의 곁에 섰다. 허준이 누구냐는 듯이 곁에 중놈이로 돌아보자 유연의 아드님이시오. 이름은 도지라고 하는데 부전자전으로 재주가 아버지 못지 않다오. 하고 중놈이가 허준의 귓가에 낮은 소리로 귀뜸해 주었다. 허준은 아버지보다 화사한 옷차림에 비단을 입힌 침통을 든 유일태의 아들을 보았다. 어디까지가 상이고 어디가 하인지 의술의 정도는 알지 못하나 그 도지라는 젊은이의 모습은 허준의 눈에 침묵하고 있는 아버지와 격이 다른 치기 만만한 모습으로 비쳤다. 유일태가 움직였다. 순간 재빨리 제자가 손수건 쟁반을 내밀었고 유일태가 그 부드러운 명주 수건을 오른손에 감고 병자 앞으로 다가섰다. 그러자 두 번째 제자가 촛불로 병자의 눈과 안색을 비추었고 도지가 세 번째 제자가 내미는 꽤 두툼한 장기를 받아들었고 다른 손으로 붓을 잡아 세 번째 제자가 내밀고 있는 벼루에 먹물을 찍었다. 유일태가 한 무릎 꿇며 손수건이 감긴 손으로 병자의 눈을 까뒤집었다. 아들이 먼저 물었다. 어디 사는 닌가? 나이에 맞지 않은 오연한 반말이었다. 밤고 사는 진도썩임내다. 하느니 과 뒤집혀진 머슴 같은 병자가 대답했을 때 유일태의 첫마디가 열렸다. 황달이세 간이 상했어. 뱃속엔 더러운 물이 찼고. 간이 상하면 어찌 됩니까? 유일태가 간단히 대꾸했다. 10중 팔구 못 살지. 못 산다고요? 혀 내보게. 병자가 노랗게 변색하고 백태 낀 혀를 내밀었다. 장가를 갔던가? 아직. 그렇다면 일찍 죽어도 큰 죄는 없어. 유일태를 따라 아들과 제자들이 다음 사람에게로 이동했다. 그대는 어찌 왔나? 도움을 퍼 나르다가 논고에서 발목이 삐끗하더니만 금시 이렇게 퉁퉁 부어 올라선 유일태가 그 발목을 움켜잡았다. 사내가 비명을 내질렀다. 손을 놓으며 유일태가 아들에게 명령했다. 침 놓아라. 호침을 쓰되 취할 곳은 신효와 좌측 판료다. 아들 도지가 침통을 열다 말고 의아한 얼굴을 했다. 수자의 눈에는 발을 삐었을 뿐으로 보입니다. 밟힌 것쯤은 차가운 물수건에 싸두면 대여세면 낫는다. 하나 이 사람은 평소 신이 온전치 않아 걸핏하면 넘어지는 병이니라. 신이라니요? 부자의 말을 듣고 있던 병자가 끼어들자 유일태가 웃지도 않고 대꾸했다. 신도 몰라? 사내면 다 차고 다니는 게 신이지 자네. 예, 두 쪽 매달린 게 남들보다 반쪽도 못 되고 작은 걸 차고 있어. 예, 맞습니다. 약도 지어주어라. 팔미환. 부스든 제자가 세산 병자의 사는 고장과 성명을 물었고 스승의 처방도 잇따라 써갈기는 사이 손에 수건을 갈아 싼 유일태가 다음 병자에게 딱 앉았고 발이 삐었다는 사내는 수건을 대령한 제자와 도지에게 부축되어 웃방으로 옮겨지며 숨차게 소리쳤다. 죽지는 않을 병인지 말해줍시오. 죽진 않아. 하나 행여 장가될 생각은 마라. 자식도 낳지 못할 게고. 어차피 지집은 도망치고 말 터인지 즉슨. 기대를 걸고 필사적으로 바라보던 병자가 갑자기 고개를 떨구며 목 안을 메어오는 울음을 틀어내며 옷방으로 옮겨졌다. 허준이 감탄과 신비함을 느끼며 마른 침을 삼키자 곁에서 함께 유일태를 주시하던 다이가 속삭였다. 마치 사람의 몸속을 꿰뚫어보는 사람 같습니다. 온 마당 사람과 차례가 끝난 병자도 차례를 기다리는 병자들도 유일태의 다음 움직임에 숨을 삼키고 있었다.
다음 병자의 벽을 짚던 유이태가 이번에는 말도 없이 일어섰다. 내겐 왜 말이 없는가? 큰가 쓰고 양반의 위험은 차렸으나 푸르댕댕한 늙은이가 허세를 했다. 돌아보는 유이태의 눈이 동정도 없이 차가웠다. 송장이 걸어 들어왔어. 뭐라 송장이라니 누가? 병자를 부축해서 함께 방으로 들어왔던 역시 큰가 쓴 일행들이 벌떡벌떡 몸을 일으켰다. 송장? 백약이 무효인 듯 하외다. 돌아가 자손들에게 물려줄 말들이나 꾸며주시오. 다음 사람을 들여보내거라. 떨던 병자가 도련 손가락질하며 고함쳤다. 네 이놈! 두 눈 시퍼렇게 뜬 날더러 송장이라니. 이놈 어서 내 병 고쳐라. 차근차근 다시 진맥이라도 해. 난 살아날 사람에게 약을 지어주는 의원이지 목숨까지 파는 사람 아니오. 이 돌팔이 같은 의원놈이 공연한 허명만 요란해가지고 어서 진맥하지 못하느냐? 이놈이 관찰사의 병을 고쳤다더니 관찰사를 믿고 유세를 부리느냐? 어서 내 병도 고쳐내라. 이놈! 호통치는 큰 갓을 향해 중인의 작은 갓을 쓴 유이태가 마주 삿대질을 했다. 의술은 이미 형장과는 상관이 없소. 이 한 가지 길은 그 부들부들 떠는 병자에게 유이태가 냉랭하게 내뱉었다. 객사하지 말고 서둘러 집에가 편안히 아래목에 눕기나 하시오. 마당새들이 다음 차례인 허준을 포함한 5가족을 방으로 들어가란 눈짓을 했다. 허준들이 방 안에 들어앉는 사이 호통치던 큰갓이 갑자기 가슴을 부여안으며 심하게 쿨럭거렸다. 이어 그 동행자들이 유이태에게 멱살을 잡을 듯이 벼르다가 욕을 퍼부으며 병자를 부축해 나가자 인절미만 먹어도 낫는다는 변비의 병자가 고마워서 그대로는 못 가겠다는 듯이 유이태 앞에 새삼 조아렸다. 제 병은 찹쌀죽과 인절미만으로 낫는다 하셨지요? 한데 진맥료는 얼마온지. 진맥한 적 없으니 걸리적거리지 말고 썩 물러가기나 하게. 변비 병자가 허리를 있는 대로 구부리며 물러가자 차례는 손씨였다. 유이태가 세수건으로 손을 감싸고 손씨를 보았다. 이어 유이태의 손이 손씨에게서 다시 그 시어머니를 부축해 앉은 다희에게 그리고 허준에게 멎었다. 짧은 긴장이 허준 일가에게 흘러갔다. 유이태의 눈이 병자인 손씨 아닌 허준에게 계속 멎어 있었다. 이윽고 그 유이태가 입을 열었다. 성명이 뭔가? 병자는 제가 아니라 어머니 몫이다. 허준이 아내가 부축해 앉은 어머니를 가리켰다. 그러나 유이태의 시선은 계속 허준에게 박힌 채 움직이지 않았다. 허준의 목소리가 떨려 나왔다. 왜 그러시오니까? 말 못할 중증의 병이 오니까? 난 자네 성명을 묻고 있어. 허준 올시다. 어머님의 병을 보아주소서. 저녁나들에 진지를 드시다가 갑자기 허준이 말을 맺기 전에 이미 시선을 거둔 유이태가 다음 병자에게 옮겨가며 툭 말을 뱉었다. 먼 길 배멀미에 속이 뒷고인 채 굳은 음식을 먹은 탓뿐 병도 아니야. 돌아가 뜨신 물에 1시간마다 발이나 서너 차례 씻으면 편안해질 거야. 놀란 건 허준뿐이 아니고 다희도 손씨도 마찬가지였다. 도련 허준 자신도 모르는 거짓말이 어떤 반항처럼 튀어나왔다. 어머니는 배를 타고 오신 적이 없어. 순간 유이태가 천천히 그 허준을 돌아보았다. 차갑고 깨틀 듯한 눈이었다. 허준이 또 한 번 그 유이태에게 되물었다. 당신이 우리가 배를 타고 오는 것을 보았소? 아들 하나 총명한 자식 낳았군. 쏘아보는 허준을 무시한 채 유이태의 눈길이 손씨에게 머물며 내었다. 그리고 더는 돌아보지 않았다. 방 안의 눈이 허준과 손씨에게 쏠리고 있었다. 여긴 발 씻을 물까지 끓여주진 않아. 어서 돌아가란 말이다. 아버지의 눈싸움을 보고 있던 아들 도지가 자기 아버지를 쏘아보는 허준에게 아래 것들에게 하듯 말을 던지며 지나갔다. 허준은 더 이상 상대 않는 유이태의 그 뒷모습에 맥이 풀려갔다. 자기가 왜 갑자기 그에게 반감을 느꼈는지 알 수 없었다. 손씨가 그 아들의 손을 더듬어 잡고 돌아가자는 눈짓을 했다. 언제 나타났는지 방문 밖에 구일소가 서 있었고 허준과 시선이 마주치자 무언가 좋은 일이 있는지 빨리 나오라고 손짓했다.